신금일간분들은 갑진년에 비로소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돈을 벌 계기를 마련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사주명리학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자본주의를 알아야 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이 최고인 사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돈은 화폐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만약 모든 사람이 은행에 있는 돈을 동시에 인출하면 은행은 파산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현대 경제가 금융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 등이 있고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도 있죠. 돈이 문서화, 전산화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를 통해 돈이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파생되고 소위 돈 복사가 이루어지면서 경제를 팽창시키고 있는 겁니다. 금융이 내 돈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과 각 경제 주체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주 명리학에선 재성, 관성, 인성이라는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성은 좁은 의미로 돈이고 관성은 신뢰, 인성은 문서인데요. 돈, 문서, 신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단독으로만 작용하진 않습니다. 서로를 돕기도 하고 서로를 가공하기도 해요. 돕는 작용은 생한다 라고 하고 의도에 따라 가공하는 작용은 극한다 라고 하는데요. 돈이 증권화돼서 거래되는 금융은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재극인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시장 가치로 가공된 문서들이 무수히 거래되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인 거죠. 신금일간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살펴보기 위해 서론이 다소 길었는데요. 신금일간분들에겐 갑진년의 갑목이 정제이고 진토가 정인이에요. 재성과 인성이 함께 운으로 들어와서 앞서 말씀드린 재극인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재물운이 상승하는 운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마치 돈의 거래가 활발해지듯이 남녀 간의 마음이 활발히 오가는 운세예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상을 분류하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신금일간분들은 그간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망설였던 일들을 현실화시키게 될 거예요. 혹은 계묘년에 새롭게 일을 시작했지만 미숙했던 것들에 전문성이 갖춰지는 운이기도 한데요. 갑진년의 진토가 정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인은 전문성, 노하우, 생각 등을 의미해요. 이런 정인의 재성이 작용하면 재극인이 되어 현실성이 갖춰지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진년의 갑목이 바로 재성입니다. 신금일간 사업가분들이 잔악계의 면모를 발휘하기 매우 좋은 운인 거죠. 그리고 갑진이라는 에너지는 용이 승천하는 모습과 같아요.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는 기운이죠. 갑목은 60갑자의 처음을 알리는 글자로 시작하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심지어 목적지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를 정도죠. 앞에 장애물만 없으면 일단 달려가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에 갑목이 있으면 용기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따라서 갑진년은 신중한 타입의 신금일간 사업가분들이 한 건 저지르기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더해 갑진년의 진토는 12운성적으로 묘지에 해당하고 십성적으로는 정인이기 때문에 정신적 노련함을 의미해요. 갑목의 용기가 노련함을 기반으로 발휘되는 건데요.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노련한 전문가, 유능한 부하 직원 등 관계된 모두가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생각하고 있던 사업이 있다면 꼭 추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직장인 신금일간 분들의 운세를 살펴볼게요. 직장인 분들은 조직 내 상하관계가 명확한 편이죠. 그리고 대부분 상하관계의 중간쯤 위치할 거예요. 그래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할 텐데요. 윗사람 구미에 맞추려면 아랫사람들을 괴롭혀야 하고 아랫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윗사람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업무 성과로도 이어지는 구조인 건데요. 이런 면에서 갑진년은 비교적 원만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운세예요. 일단 갑진년은 습도가 높은 편이어서 관계의 케미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또한 목기운은 신금일간 분들에겐 재성인데요. 재성은 사회성이 높아지는 에너지예요. 조직 내에서 뛰어난 사회성을 발휘하며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고객 유치 범위도 넓혀갈 수 있는 운이에요. 하지만 관계가 확장되면 그만큼 실속이 약해질 우려가 있는데요. 불필요한 관계도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진년의 신금일간 분들은 실속도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가 십성적으로 정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인은 윗사람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 작용이거든요. 재극인 작용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는 상사도 있겠지만 좋은 관계인 상사와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들이 업무적인 성취로도 이어질 텐데요.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기 어려운 곳이 직장이지만 올해만큼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사권자들의 눈에 잘 띄는 행보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재성이 대세인 운이기 때문에 성과금 같은 현실적 보상도 많이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신금일간 직장인분들의 갑진년은 여러모로 수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다음은 사랑의 관점에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자 신금일간 분들은 애정전선에 아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텐데요. 지난해부터 연인에게 간직해왔던 바램들이 실현되는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묘년은 남자에게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식신의 해였다면 갑진년은 상대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재성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나의 뿌리가 약하면 남자에게 헌신하는 재성은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갑진년은 지지진토가 정인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사랑이 공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묘년의 개수식신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 진토에 저장되어 관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진토는 지장간의 개수를 품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사랑의 자양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충분히 받은 여자는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고마움을 재성으로 표현하며 헌신하면 재생관 작용이 생기는데요. 여자에게 남자를 의미하는 관성을 재성이 생해주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모로 행복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운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향후 운세의 흐름이 여름운으로 이어지는데요. 신금일간 여자분들에게 화기운은 관성으로 남자를 의미합니다. 올해부터 결혼과 같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우려할 점은 만약 사주가 화기운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을 경우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사주뿐 아니라 현실적 조건들도 냉철히 판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낙관적인 성향이 강해질 테지만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해요. 다음으로 신금일간 남성분들의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신금일간 남성분들의 갑진년 스토리가 기사화된다면 그 헤드라인은 분명 열애설일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드러나는 애정운이 될 테니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갑진년의 메인 이벤트가 재성이기 때문인데요. 재성은 눈에 뚜렷이 보이는 실물과 같아요. 비로소 내가 만질 수 있게 된 대상이죠. 눈에 보여야 만질 수 있듯 재성은 현실화를 의미합니다. 남자가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대상은 당연히 여자이고 그 접촉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재성이 눈에만 보이면 포장지일 뿐이겠죠. 그 내용물 혹은 진심 역시 기대했던 것이어야만 진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갑진년은 천간의 간목 재성이 지지진토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모습인데요. 진토는 겉모습은 토이지만 그 내면엔 왕성한 목기운을 품고 있죠. 겉모습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운인 거예요. 그리고 진토는 십성적으로 정인이어서 웃 어른을 의미하는데요. 여자와의 만남이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운에는 결혼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제 정인운은 균형감이 좋은 운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신금일간분들의 갑진년 운세를 살펴봤고요. 임수일간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